뇌에 독소가 쌓이면 신경세포의 소통을 방해하고 결국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병원의 정진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뇌에도 독소가 축적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에도 독소가 쌓일 수 있다는 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뇌에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해지면 치매와 같은 그런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뇌 건강은 우리 삶에 직결되므로 독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뇌 독소가 어떻게 쌓이는지, 뇌 독소를 줄이고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다양한 물질을 생성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이게 되면 신경세포의 소통을 방해하고 결국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체내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유입되거나 뇌 스스로 생성한 찌꺼기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때 손상을 입기 쉬운데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게 되면 여기서 독소 물질이 나오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에 쌓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에 독소가 쌓이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혈액, 뇌 장벽의 손상입니다. 우리 뇌는 외부의 해로운 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혈액, 뇌 장벽이라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데요. 뇌 보호 장벽이 손상되면 유해 물질이 뇌 안쪽으로 침투하게 되고 결국 뇌에 독소가 쌓이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손상은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염증 반응 등에 의해서 악화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신경염증입니다. 뇌의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염증은 뇌에서 독소 배출을 방해해서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밤을 새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서 머리가 다음날 무겁고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뇌의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란 것은 일종의 뇌 청소 시스템인데요. 글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더 활성화가 됩니다. 뇌 척수액이 뇌를 순환하면서 독소를 씻어내고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게 되죠. 수면이 부족하면 이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독소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뇌에 독소가 쌓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냉장고에 이렇게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건망증의 악화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나이와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뇌에 축적된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서 생길 수도 있는데요. 뇌에 독소가 축적되면 이런 신경세포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 감소입니다. 업무나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한 집중력 저하 현상은 뇌의 독소가 제때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었을 때 우리의 신경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분 변화입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될 때도 뇌 독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경염증이 발생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감정 조절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성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느낌. 만성 피로감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 뇌에 독소가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뇌에 쌓인 독소를 어떻게 배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 취하기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게 되면 글림프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면서 독소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깊은 수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카페인이나 식사 섭취 같은 것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오메가3 지방산 섭취하기인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등푸른 생선, 호두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꾸준히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하기입니다. 걷기, 러닝, 수영,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되면서 독소 배출도 촉진되게 됩니다.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운동 중에 분비가 돼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학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기능이 더 억제되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운동, 독서, 음악 감상 어떤 것이든지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수분 섭취 늘리기인데요. 충분한 물을 섭취하게 되면 뇌 척수액의 순환도 원활해져서 독소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테니스를 치는데요. 테니스 제가 말씀드린 엄청난 유산소 운동이 되거든요. 제 심장박동수가 한 150 이상 올라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공을 탁 치면서 공이 날아가는 걸 보는 거는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걸 얻을 수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의지하는 방법은 테니스입니다. 오늘은 뇌 독소와 치매의 관계 그리고 독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뇌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와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의 정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